지난 5월 14일이었어요. 5월 14일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돼요. 그래서 뭐 고소장 강남경찰서에 뭐 한두 개가 접수가 되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그 접수가 많이 됐는데 피고소인이 누구냐? 왼쪽에 있는 여자 20대 여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 저 사람은 40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평범하다 뭐 20대 여자 40대 남자 보니까 그 뭐 공갈죄 이런 거다. 아이, 그래서 또 저 그 남자 여자가 저 커플이 또 무슨 나쁜 짓 했나 보다. 누구 협박했나 보다. 당연히 협박을 했다는 거죠. 공갈이라고 한 건 뭐냐면 협박만 하면 협박죄인데요. 협박하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공갈죄가 되면서 형량이 확 뛰거든요. 공갈이에요. 그 협박하면서 그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누군가, 피해자가 고소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협박하고 돈 뜯어낸 저 나쁜 그 연놈들을 그 처벌해 달라. 이게 그 고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남경찰서 경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아니 보니까 고소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소인이 그 유명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손흥민이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여자가 이름이 양모 씨예요. 뭐 지금 뭐 인터넷에 이름까지 다 돌아다니던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 양모 씨가 굉장히 미인이래요. 그래가지고 몇 살이냐? 29살이라고 디스패치에서는 밝혔고 다른 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2000년생이다. 2000년생이면 2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은 29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대는 20대인 거고 그다음 뭐 하는 사람이냐? 프리랜서 광고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인데 어디 이렇게 쫙 전속해가지고 그런 광고 모델은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로 어떤 제품이나 상품 광고하는 광고 모델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냐? 저 남자는 성이 용 씨래요. 용모 씨라고 하는데 나이는 몇 살이냐? 나이는 41살이고 그다음에 상반신에 뭐 이레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문신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전과가 있는데 어떤 전과가 있느냐? 공갈미수 전과가 있대요. 그런데 저 양 씨하고 그 저 용 씨가 둘이 연인 관계였대요. 지금은 뭐 헤어졌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서로 틀어졌을 것 같은데 저 두 사람이 작년 2024년 말에 만났는데 저 두 사람 사이를 엮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래. 유명한 무속인이래. 그런데 그 무속인하고 저 양모 씨 여자, 저 양모 씨가 굉장히 친하대요. 그런데 그 무속인이 그 용 씨를 갖다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2024년 작년 말에 만나기 시작했는데 금방 연인 관계가 돼가지고 1월 달에 연인 관계가 되고 만나자마자 그냥 불이 그냥 파박하게 튄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결혼을 할 생각까지.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갖다가 뭐 서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보는 그런 사이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 용모 씨가 양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그 핸드폰에서 비밀 유지 각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 딱 봤더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흥민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에 비밀을 유지해라. 그런데 그 비밀 유지 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만약에 그 비밀 유지 각서에 나와 있는 그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양모 씨는 손흥민 선수 측에다가 위약금으로 받은 돈의 10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손흥민 측에 당연히 변호사가 있을 거고 저라도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까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냐? 위약금이거든요. 위약벌. 그래가지고 뭐 2배, 3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화끈하게 위약금은 10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손흥민 선수 측에서
만약에 독하게 마음 먹으면요 30억을 토해내야 돼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30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30억을 토해내도록 그렇게 비밀 유지 각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 용 씨가 전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전과가 있었느냐? 공갈 미수 전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그래도 조금 빠꿈이었다는 이야기지. 그 비밀 유지 각서를 딱 봤는데 위약금이 10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그 용모 씨가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저 여자 양모 씨한테 돈을 줬잖아요. 돈을 뭐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3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10배니까 30억 지금 토해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돈이 많다고 그래도 손흥민 선수 연봉 좀 잠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거 연봉 좀 띄워봐 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주급인데 잉글랜드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월급 받지 않고 주급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도 주급을 받는데 그 주급 받는 걸 보니까 손흥민이 그 토트넘에서 받는 돈이 2026년 내년 6월까지 계약인데 19만 파운드를 받아요. 그래서 팀 내 최고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메디슨은 17만 파운드, 그 다음에 베르너는 16만 5천 파운드, 로메로는 16만 5천 파운드, 그 다음에 오늘 골 있는 게 존슨인가 그럴 텐데 뭐 그거는 뭐 그 안 나와 있네요. 존슨은 돈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루셉스키가 572만 파운드 이게 연봉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 시샬리송은 468만 파운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주급을 한화로 19만 파운드를 한화로 보면은 3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게 조금 지난 누군가가 저렇게 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파운드화가 한화로 얼마인가 봤더니 1,850원이야. 그러니까 1,850원 기준으로 그 주급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만 원이 연봉이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일주일에 매 주일마다 3억 5천이 그냥 딱딱딱 꼽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억 5천을 주급이니까 1년에는 몇 주입니까? 52주 곱해봤어요. 3억 5천 곱하기 52를 딱 곱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연봉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82억이야. 그런데 182억 연봉으로만 182억 받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또 수입이 더 있겠죠. 그런 거 다 빼고 그 토트넘으로부터 주급으로만 받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에서 계속 그 입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우디 간다라고 하면 182억이 뭐야? 그것보다 몇 배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수입 말고 토트넘으로부터 받는 수익만 182억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손흥민이. 그러니까 차도 뭐 슈퍼카도 갖고 있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눈물 젖은 빵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손흥민이 지금은 일주일에 3억 5천만 원, 1년에 182억 받는 그런 슈퍼스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손흥민한테 그 양모 씨가 3억을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3억이면 대단하다 싶은데 3억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애기애기 하는 생각도 드는 거야. 왜냐? 손흥민이 180억 버는데 예컨대 직장인 중에 뭐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1억 8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손흥민은 연봉 1억 8천, 연봉이 1억만 넘어가도 성공했다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진짜 연봉 1억은 꿈의 그 금액이었고 꿈의 연봉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고 뭐 월급도 많이 올라서 연봉 1억도 그렇게 드물진 않지만 어쨌든 연봉 1억 8천이면 아주 상당한 그 고소득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봉 1억 8천 받는 사람도 손흥민한테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밖에.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3억 정도 되는 돈은 연봉 1억 8천 받는 사람한테는 얼마다? 3억의 1%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연봉이 한 1억 8천 정도 번단 말이에요. 누가 막 나를 갖다 협박해.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옛날에 뭐 방귀 낀 거 이런 거 막 뭐 다 그거 한다. 그다음에 코딱지 판 거 다 그 뭐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돈 내놔라 그러면
그래서 얼마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장난하나 300만 원이면 이게 뷔페가 몇 번이야 뭐 신라 호텔 뷔페가 20번이고 그다음에 뭐 10만 원짜리 요즘 오마카세가 10만 원쯤 하나 더 훨씬 더 하겠죠. 어쨌든 10만 원짜리 무슨 밥이 30번이고 에휴 그래도 내가 쪽팔리는 것보다 낫다 해서 300만 원 줘. 이 정도 수준이 손흥민한테는 3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연봉 1억 8천 받을 때. 그 다음에 연봉 1억 8천을 둘로 나누면 9천만 원이잖아요. 연봉 9천만 원이라고 해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연봉 9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양모 씨가 3억을 받아가지고 와 많이 받았다 싶었는데 180억 받는 그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3억 정도는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 양 씨는 뭘 근거로 해서 손흥민한테 3억 내놓으쇼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일은 작년에 벌어졌어요. 작년에 2024년 5월에 2024년 5월에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왜 입국을 하느냐? 2024년 5월 23일에 손흥민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국가대표 손흥민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런데 저 양모 씨하고는 그 손흥민이 알고 있었던 사이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지인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양모 씨를 알고 있었고 양 씨하고 손흥민 선수는 둘이 서로 연인 관계였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대. 적어도 좋아하는 관계였대. 2024년 5월 작년 5월까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손흥민과 저 양모 씨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딱 그 한국에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5월 23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5월 22일이네. 작년 내일 손흥민이 딱 들어왔는데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누구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났겠지. 형님이 생각났겠습니까? 생각났겠지. 뭐 친한 친구들 뭐 그 손흥민 그 뭐 EPL에서 같이 뛰었던 누구지? 지금 서울 FC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나 뭐 그다음에 뭐 친한 후배들이나 다 생각이 났겠지. 하지만 33살 손흥민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봤을 때 애인 아니겠습니까? 연인.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연인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손흥민도 인정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연인 관계였던 것 맞습니다. 과거형이지만 작년에 그 작년 내일을 딱 와가지고 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감독님 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누구 선수들한테도 야 나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거의 제일 먼저 전화했을 사람이 저 양모 씨였을 텐데 양모 씨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겠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오빠 나 근데 지금 한국에 없어. 어디 있는데 나 일본 여행 중이야. 그래 언제 들어오는데 나 30일 날 들어가는데 30일 날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양모 씨가 그때는 손흥민도 인정한 것과 같이 양모 씨와 손흥민 선수가 연인 관계였는데 이름이 양 씨여서 그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 씨가 일본에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같이 여행했던 사람이 뭐 같은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랑 여행했던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연인, 또 다른 러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업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업하던 그 다른 연인과 양모 씨가 일본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은 몰랐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화한 내용대로 그 양모 씨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5월 30일에 들어왔는데 손흥민은 그 아시아 예선 경기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출국을 했느냐?
6월 2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5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모 씨가 30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전화했겠죠. 오빠 나 저 한국 들어왔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야 그럼 우리 보자. 연인이니까 좋아하니까 보고 싶었겠지.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그 양 씨를 두 번 만나요. 언제 만납니까? 5월 31일. 입국한 그날이 아니라 양 씨가 입국한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만나요. 언제? 6월 1일. 그 다음 날. 6월 2일은 못 만나요. 왜 못 만납니까? 그 영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5월 31일과 6월 1일에 그 손흥민과 양모 씨가 딱 만남을 가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손흥민이 출국한 다음에 20일 정도 지났는데 저 양모 씨가 아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임신 테스트를 딱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임신 테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거기에 줄이 뭐 한 개가 가면 어떻고 뭐 저도 비슷한 거 해봤는데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코로나 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줄이 쫙 가면 코로나 걸린 거고 안 가면 안 걸린 건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뭐 저는 안 해봤지만 그 양모 씨가 임신 테스트를 갖다가 해본 거예요. 줄이 두 개가 쫙 거져 있대. 그러니까 임신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 양모 씨도 어머나 내가 왜 임신을 했나 그러면서 그 놀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다음 날 6월 24일 날 산부인과에 딱 갔어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 임신 맞습니다. 임신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그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딱 했더니 아 지금 정도 되면 임신 5주 내지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 양모 씨가 그때 아마 손흥민은 영국에 있었겠지. 그때 한국에 들어와 있진 않았겠죠. 손흥민 측한테 전화를 하니까 손흥민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매니저를 갖다 좀 만나라 해가지고 산부인과 갔던 그날 그 양모 씨가 손흥민 매니저 만나고 그때 아마 3억을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3억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금을 확인하고 참 그러네요. 씁쓸한데 3억이 자기 통장에 딱 꽂힌 걸 확인하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25일에 수술을 갖다가 해요. 뭐 무슨 수술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매니저 만나고 매니저가 입금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사이에 비밀 유지 각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 갑과 을 해가지고 을이 이때는 손흥민이 되겠죠. 아니 을이 양씨가 되겠나? 돈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갑이 손흥민 측이 되겠네. 뭐 갑은 을에게 뭐 3억 원을 지급한다. 언제까지? 6월 24일 당일 3억 원을 갖다가 쏴준다.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비밀을 이 각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에 발설할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받은 돈의 몇 배, 10배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서에다가 그 양모 씨가 뭐 손도장을 갖다 꿍 찍었는지 아니면 뭐 사인을 갖다가 했는지 조금 더 그랬으면은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까지 그 첨부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사진을 딱 찍었겠지. 누가? 양모 씨가. 그랬는데 그 사진을 그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이게 6월 달이니까 한 6,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연인 그 용모 씨하고 그 양 씨가 새로운 연인을 갖다가 야 그럼 이 사람은 연인이 누구였는가? 손흥민하고도 연인, 그 사업가하고도 연인, 그 다음에 용모 씨하고도 연인. 그런데 손흥민 그 사업가 그 양다리 걸쳤던 그 두 사업가하고는 다 정리가 됐겠죠. 왜 다 정리가 됐을까? 그 사업가한테도 똑같이 요구를 했대요.
오빠 나 임신했어. 그다음에 근데 그 사업가는 그냥 꽁고 먹은 소식이래요. 그 오빠 나 그 임신했어. 그러니까 손흥민 측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매니저 만나. 그래가지고 매니저 만난 다음에 각서 써. 그런 다음에 그 얼마 주면 되냐. 처음에 3억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네. 뭐 처음에는 뭐 10억 요구했다가 5억으로 깎았다가 안 돼 그러다가 뭐 3억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3억의 낙찰. 그런데 그 사업하셨던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훨씬 더 노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양모 씨가 오빠 나 임신했어 그러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테스트기에 두 줄 쫙 거진 거 딱 보고도 그냥 콩고 먹은 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양 씨가 에이 모르겠다. 에이 그 나쁜 놈 하면서 그냥 그 관계를 갖다 끊어버린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사귄 게 좀 전에 봤던 그 용모 씨인데 그 용모 씨가 핸드폰에서 비밀 유지 각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비밀 유지 각서를 그 양 씨가 사진을 찍어 놨다는 거지. 그 사진을 갖다가 딱 봤는데 이렇게 막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봤더니 위약금 10배야.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그때 그 용모 씨가 손흥민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하기 시작했느냐? 당신 내 여자를 임신시킨 놈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고 옛날에 그건 뭐 사실이니까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야 손흥민 선수 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여자를 갖다가 임신시켜 놓고 그 비밀 유지 각서를 썼는데 위약금이 10배야?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 용 씨가 양 씨 말고 용 씨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무슨 피해를 받느냐? 위약벌 조항이 과해서 내가 그 양모 씨하고 연인 관계인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약벌 조항이 과해가지고 양 씨하고 결혼 못하게 생겼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위약벌 조항이 과한데 왜 양 씨하고 결혼을 갖다가 못하지? 뭐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위약벌 조항이 과해서 양 씨하고 결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내 피해를 너 나한테도 배상해라. 그러니까 손흥민 측에서 봤을 때에도 어땠겠습니까? 이거 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위약벌 조항 과한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황인데 그러니까 손흥민 측이 무대응을 한 거예요. 대응을 딱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용 씨라고 한 사람이 공갈 전과도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치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진 있잖아요. 그 뭐죠? 뭐 문자 같은 거 왔다 갔다 했던 사진. 보니까 저 B 씨가 용 씨란 말이에요.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알아? 그러니까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그 양 씨가 누구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용 씨가 야 그럼 양심이 있어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너 임신한 건 맞는데 5월 달에 저 양 씨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가하고 일본 여행 같이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5월 31일 6월 1일에 손흥민하고 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 22일에 임신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인지도 아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용 씨가 보기에도 양 씨가 황당한 거야. 근데 네가 그랬잖아. 너 양쪽에 다 연락했다며. 너 손흥민도 협박하고 사업가도 협박한 거잖아. 얘기했다라고 한 게 결국은 협박 공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인지 너 정확하게 모르면서 너 그거 혼인 빙자 사기라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공갈이지 혼인 빙자 사기는 좀 아닐 것 같고 양쪽 남자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혼인 빙자 사기라고. 그래서 지금 내 대가리가 아픈 거라고. 왜 자기 대가리가 아프지?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저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러면서 손흥민은 진짜로 돈 3억 날라간 것도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손흥민 측에서는 굉장히 손흥민 선수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게 안 좋은 게 경기력이 안 좋은 게 멘탈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양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냐? 그 용모 씨거든.
용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흥민한테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했다라고 했던 저 여자를 손흥민 선수한테 손흥민 선수 그 양 씨를 공갈미 사기죄로 고발해라. 그 다음에 나한테는 7천만 원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7천만 원이냐? 그랬더니 양 씨하고 용 씨 이야기입니다. 용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 씨하고 그 다음에 용 씨를 양 씨한테 소개시켜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속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입단속하는데 8천만 원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1천만 원 깎고 7천만 원 나한테 줘라. 그 다음에 양 씨를 공갈미 사기죄로 고발해라. 그 너 화다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자료 해가지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일단은 무지하게 충격받았을 거고 기분 나빴을 거고, 야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양다리였어. 심지어 그 뭐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까지 3억이나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낙태를 갖다가 했는데, 그랬는데 그 애가,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사업가 아이인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용 씨라고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협박해? 그러면서 심지어 양 씨를 갖다가 공갈죄로 고소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올 뭐 3월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5월 14일에 강남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갖다가 접수를 갖다가 했고, 그 용 씨가 7천만 원 요구한 게 3월 달이었대요. 3월 달. 그런데 5월에 접수를 했으니까 3월부터 이 용 씨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협박을 갖다 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3억 원을 줄 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내용들이 외부로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5월 14일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5월 15일에 그 다음날 손흥민 선수의 회사인 손앤풋볼 리미티드에서 언론 보도 입장문을 내요. 입장문 좀 띄워봐 주세요. 입장 정리. 그 손흥민 선수와 손앤풋볼 리미티드의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손앤풋볼 리미티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손흥민은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입장문만 보면은 임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다 허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렸지만, 그런데 수사 결과 이런 걸 저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진행 경과를 보면 저 손앤풋볼 리미티드가 입장문 발표한 날이 고소장을 제출한 5월 14일 다음 날인 5월 1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경찰이 그 검찰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다음 5월 16일에 그 다음 날 검찰은 그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 다음 날인 5월 17일에 그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린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가려지고 한 게, 저 사진이 그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아마 심사 받으러 그때 이제 갔던 사진이고, 그리고 그때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사람들은 구속돼서 수사받고 구속돼서 그 재판받는 게 맞다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날이 5월 17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밝혀졌느냐?
그 저 양모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이력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뭐야 초음파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세 사람 딱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초음파 사진이 그 양모 씨의 사진인 게 사진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았다. 이게 다 밝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유명 무속인이라고 했는데 저 초음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던 게 6월 2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밝혀진 와중에 5월 20일에 디스패치에서 그러니까 엊그제입니다. 그 단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그 보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내용들의 상당수가 그 디스패치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 양모 씨가 사업가와도 그 연인 관계였고 그 다음에 그 사업가도 협박을 했는데 그 사업가는 무응답으로 대응했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3억 원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쭉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그 뱃속에 있었던 저 아이가 손흥민 선수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런가? 그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6월 24일에 저 양 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임신 몇 주였느냐? 임신 5주 내지 6주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신 5주라고 해도 임신 5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 5, 35. 35일을 갖다가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 한 20일 정도 될 텐데 그때는 만약에 그때 임신됐다 6주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전이란 이야기고 그때는 5월 20일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 씨가 그 사업가하고 같이 일본 여행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저 양 씨를 만난 거는 5월 31일이었단 말이에요. 6월 1일하고 5월 31일이었는데 6월 24일에 임신이 그 6월 22일에 임신 테스트로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건 22일. 그 다음에 검사에서 임신 몇 주인가 나타난 거는 그 6월 24일이었는데 그러면 24를 7로 나누면 한 3주 끼케야 3주 뭐 4주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기간인데 그러니까 임신 5, 6주가 더 의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그거는 손흥민 선수하고는 사실은 그 임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밝혀지지는 않겠죠. 뭐 만약에 이제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그 조사해 보면 뭐 아버지가 누군지는 당연히 나타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이 끝에 CC라고 유명 무속인이 있잖아요. 그 제가 또 그걸 보니까 저 유명 무속인이 저 그 양모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대요. 그 다음에 저 양 씨가 저렇게 이제 그 무속인하고 굉장히 뭐 무속인이 더 나이가 많겠지. 그 B 씨보다는 그 용 씨보다는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양 씨보다는 나이가 많겠지. 그러니까 뭐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녔을 텐데 저 유명 무속인이 저 무당이 양 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 곧 아기 가질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진짜로 임신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5일에 그 입금을 확인하고 양 씨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았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저 유명 무속인 그 양모 저기 유명 무속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술 받을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저 무속인이다. 그 다음에 저 무속인이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양 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이의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수술 뭐 처음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 무속인이 양 씨 옆에서 수술 받을 때도 막 다 지켜주고 그래 고마웠겠지. 그런데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너 아이 영혼 달래야 돼. 근데 저 무속인이 너 임신할 거야. 그것도 맞췄는데 그런데
그 아이 영혼 달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그 뭐야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씨가 깜짝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굿을 해야 돼. 굿도 한 개만 하면 안 되고 세 개를 해야 돼. 그래서 굿을 세 개를 했대요. 어떤 굿을 했느냐? 천도제 해야 되고 이런 굿이 천도제라고 한 건 제가 말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수굿이라고 한 게 있대네. 재수굿도 하고 그 다음에 운마지굿이라고 있대요. 그 운마지굿도 하고 굿을 무려 세 개나 하면서 굿 한 개당 그 굿값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1,000만 원씩 받았대요. 1,000만 원씩 받았는지 아니면 금액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굿을 세 개를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하면 굿 하나당 1,000만 원이고 아니면 뭐 천도제는 이게 뭐 중요한 굿이니까 2,000만 원 받고 재수굿 운마지굿은 그냥 사이드니까 500만 원씩 받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흥민한테 받은 돈 3억의 10%인 3,000만 원을 그 뭐야 굿값으로 저 유명 무속인이라고 한 사람한테 양 씨가 줬고 그 다음에 대신 할머니가 있대. 대신 할머니. 대신이 뭐냐면 제가 만신은 들어봤는데 또 대신 처음 봤네. 큰 신이란 뜻이야. 클 때자 귀신 신자. 대신 할머니한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두꺼비 바치라고 그랬대요. 금두꺼비. 아 요즘 금값도 막 오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금두꺼비가 얼마냐? 2,500만 원짜리 금두꺼비를 대신 할머니 드린다라고 하면서 저 무속인한테 저 무속인이 입마에 포켓 한 건가? 그건 모르겠고 뭐 진짜로 대신 할머니 계신가? 그건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대신 할머니한테 드려야 되는 금두꺼비가 2,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저 그 무속인이 그 뭐 저게 자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 씨가 언니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굿값과 별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2,500만 원 또 줬대. 그러니까 그 굿값 3,000만 원, 두꺼비값 2,500만 원, 감사 그 선물값, 그 감사의 마음, 금일봉 2,500만 원 합치면 8,000만 원이야. 8,000만 원. 야,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협박해가지고 3억 원 받은 것 그 사람 위에 또 그 돈을 거기서 8,000만 원을 또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사취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굿했으니까 뭐 나는 제대로 된 굿값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래나 어쨌든 그 돈을 또 8,000만 원이나 뜯어내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또 나는 놈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양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굿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대요. 아마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아닐까 싶은데 거기 가가지고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것들 그걸 그러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카드를 세 번 긁은 게 드러났는데 995만 원, 630만 원, 260만 원. 그러면 합치면은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명품 쇼핑으로 썼고 그 다음에 또 이사도 했대요. 손흥민이 준 돈으로.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그 뭐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싸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름 괜찮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월세인데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존에 살던 그런 집보다도 그 더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뭐 그 8천만 원 그 무당한테 주고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쇼핑하고 그럼 벌써 1억 나가지 않았습니까? 보증금 5천만 원 썼으니까 벌써 1억 5천만 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양 씨가 지금 별로 돈이 없다. 그런데 제일 황당한 건 용 씨예요, 용 씨. 그 무당은 뭐 굿이라도 한다라고 하면서 8천만 원이라도 그 양 씨한테 뜯어갔지. 용 씨는 엄하게 손흥민한테 7천만 원만 줍쇼 이랬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공갈죄로 고소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뭐야 구속영장 발부됐으니까 아마 그 5월 17일에 영장 발부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소되는 게 뭐 조만간 이제 저 양 씨하고 용 씨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그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뜨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라 그럴까 뭐 그 손흥민 선수가 이런 그 일을 갖다가 당했는데 조금 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 손흥민 선수 완전히 팬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서운하다 서운한 건 아니고 실망이다. 손흥민 선수한테 뭐 아무리 이제 젊은 그다음에 뭐 결혼도 안 했고 미혼이고 젊은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손흥민 하면 바른 선수 이미지 아버지한테 엄격하게 훈육받아가지고 축구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축구만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건 누가 뭐래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다. 저는 선수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사생활 문제도 이런 흠이 없이 쫙 그렇게 반듯하게 딱 있다가 그러다가 뭐 누구랑 아주 그냥 뭐 좋은 사람이랑 아주 누가 봐도 잘 어울린다 손흥민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람이랑 딱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뭐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무슨 구단에 토트넘이든 어디든 그런데 또 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모범적인 그야말로 흠이 없는 95점짜리 5점도 없는 그러한 그 95점짜리 그 손흥민 선수였으면은 좋았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강인 선수하고 막 티격태격했을 때 그때 이강인 선수 관련해 가지고 그 동영상 그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강인이한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가 이렇게 기어오르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잘 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알리지 않고 그랬던 게 참 좋게 보였는데. 이번 일은 조금 안타깝다, 실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그래봤자 이제 33살이에요. 그럼 이제 선수로서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손흥민 정도 되면 앞으로 진짜 몇 년을 갖다가 더 선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토트넘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127골이니까 일단은 130골 넘어가고 그러면 공격 포인트 200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내년에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냥 프리미어 리그나 그런 데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60골, 70골도 막 넣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축구에 전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했으면 진짜 그거는 왕 중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로파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간 팀들끼리 붙는 거니까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서 오죽하면 선수들이 그렇게 우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리 케인이 조금만 더 뛰었으면은 그 시어러 기록을 뛰어넘을 유일한 선수가 해리 케인이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바이에른 뮌헨 가가지고 올해는 뮌헨이 우승을 갖다가 했죠. 어쨌든 그만큼 우승에 목마른 게 선수들인가? 저는 우승도 우승이지만 기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일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잘 그 마무리하고 이번 일을 그 뭐 반성해가지고 이번 일을 그 거울 삼아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왕이면 토트넘 아니면 다른 팀에 가서라도 이번에는 그 유로파 리그가 아니고 이번에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이 언제지? 2028년인가요? 2028년인가? 내년 2026년 벌써 내년이네. 내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